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이야기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손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을 엄청 위하는 척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영상을 따라오시면은 야 이게 이렇게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 이런 반응이 아마 여러분도 나오실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25년 2월 5일 여보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족수에 풀리는 퇴직연금 과연 두둑해질까?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퇴직연금을 가지고 뭔가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잠깐만. 그러면 퇴직연금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이게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예요. 돈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400조에 가까운 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우리 때려치면은 퇴직금 주잖아요. 회사에서 이 퇴직금을요, 매달 따로 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에 그 퇴직연금 계좌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넣으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약이 따르는 그런 계좌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연금 계좌로부터 내가 매달 돈을 받던지 한 번에 돈을 찾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게 퇴직연금인데 야 이게 돈이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됐어요. 적립금 추이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보면요. 2.25, 2.58, 2%대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23년도에 한번 반짝, 왜 이렇게 올랐나 싶지만 아무튼 평균 2%대의 수익률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게 퇴직연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 400조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인데 10년간 수익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좌에다 돈을 넣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움직였고 현재 70%로 규정이 돼 있대요. 뭐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인데 이거를 폐지하고 그냥 전부 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바꿔주겠다. 국내 주식에도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만 국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키포인트들이 뭐냐? 위험 자산 투자 한도 폐지하고요. 국내 주식.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왜 국가에서 이러한 뉴스를 나오게 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본질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질을 알려면요. 먼저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하고 환율방어라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주식시장. 여기에 보면은 위험자산 투자, 국내 주식 나와 있으니까 이해는 되죠. 주식시장.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환율방어? 이건 조금 물음표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최신 주식 관련된 뉴스예요. 코스피가 2,500대 회복 출발을 했답니다. 회복, 출발, 뭔가 워딩이 좋아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뭔가 새로운 출발처가 됐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코스피 상황이 어떻냐면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 작은 막대기 하나가 하루하루예요. 일봉인데 자 이때 요거 보이시죠? 요 밑으로 빠졌을 때가 한 8월 달쯤 됩니다. 지금 밑으로 내리 꽂았어요. 주식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바닥을 기고 있지만 다시 약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아, 지금부터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 투자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대한민국에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깡통 차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국장, 우리가 국장이라고 그래요. 국장. 국장이 어떤 곳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특이한 곳인지 제가 예를 2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웃깁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태풍 노루가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태풍이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어떠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해복구, 토목, 건설, 어떤 주식이 오를까요?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노루페인트입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거예요. 태풍의 이름이 노루니까 노루페인트가 오르는 게 대한민국 주식이다. 국장이다.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2번째 실제로 있었던 예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샘 올트만, 뭐 올트먼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오픈 AI, 인공지능의 뭐 끝판왕,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대빵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요?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있을 거고 컴퓨터, IT 기업, 어떠한 기업의 주식이 올라갈까요? 자, 정답은 샘표 식품, 샘 CNS 이쪽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왜? 샘 올트만의 샘표의 샘. 예, 앞 글자가 똑같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주식장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국장이다 보니까 밑으로 뭔가 악재가 있을 때 거침없이 흘러내려요. 아니 코스피가 어떻게 막대기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그려집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체력이 약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막 근본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됐건 기초 체력이 없는 그러한 주식장이 좀 국장이다.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이유, 왜?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주식을 다시 받아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 중에서 어디? 국민연금. 국가에서 국민들의 돈을 털어다가 지금 주식을 떠받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딸리는 거예요. 돈이 딸려. 그러니까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카드를 그래서 만지작 하고 있고 그 카드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2번째 이유, 환율 방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번째 이유,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고 경고 등이 들어왔다. 한 달 사이에 46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 여러분, 원이 아닙니다. 46억 달러입니다. 달러. 야, 그래서 외환 보유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꾸준히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살살살 오다가 올라가다 조금 떨어지다 가다 밑으로 푹 내리꽂았죠. 한 달 만에 내리꽂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환율이 지금 1,400원 중반대의 환율입니다. 이렇게 돈을 무제한으로 뿌리다 보니까 돈이 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외환 보유고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어디에다 푸냐면요. 국민연금 외환수합 이쪽에다가 이제 넣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찌됐건 돈을 돌리면서 지금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확대로 인한 감소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하고 외환수합을 할 수 있는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80 이상을 썼습니다. 80 이상을 사용한 결과값이 지금 1,450원, 1,470원 이쪽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총알이 얼마 되지 않는다. 무언가 다른 돌파구를 지금 찾아야 되고 사실 끌어다 쓸 돈도 크게 없다. 외환보유액이 여러분 달러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환보유액은 다른 나라의 주식, 부동산 이런 걸로 가지고 있지 순수히 현찰로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일단 막 돈 갖다 쓰고 돌려 막고 이러면서 환율을 그나마 1,400원 중반대로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어디선가 왜 돈이 필요했는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는 퇴직연금을 지금
꺼내다 쓰려고 대가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틀어막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부정적인 미래가 계속 보이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건설사가 여기에 껴버려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건설사가 지금 타격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남는 게 없어요. 건설사들 망연자실하고 있다. 현재 건설 상황이 어떠냐면요. 분양가가 26%나 뛰었습니다. 얼마 만에? 1년 만에 26%가 뛴 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건설사가 좋아할까요? 아니요. 실제로 건설사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현재 도급 순위 10위 이내 메이저 건설사들도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지금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거고 돈이 그래서 후달리는 거고 이 건설사들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면 얘네가 터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IMF예요.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왜? 건설사가 돌리는 돈은 억 단위가 아닙니다. 조 단위의 돈을 돌리기 때문에 얘네가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은행부터 줄줄이 도산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지금 쌈짓돈을 털어서라도 환율을 틀어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건설사가 그러면 지금 상황만 유연하게 넘기면 되냐? 아니에요. 싸질러 놓은 똥이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출하는 미분양 한 달 새 8%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도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악성 미분양이 뭐냐면 준공까지 다 했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오는 그러한 곳들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치죠.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준공 다 때리고 건물 다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안 들어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가 너무 힘들고 적자의 상태인데 환율까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지금 돈을 끌어다가 틀어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뭐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정부가 있죠. 주식시장도 떠받들어야 돼. 환율 방어도 해야 돼.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건설사가 연결되죠. 이쪽도 어떻게 좀 해야 돼.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요. 돈이. 그런데 돈이 이제 모자라. 어디서 끌어다 쓸 돈도 없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금고가 있었어요. 뭐 국민연금. 국민연금 돈을 그냥 내 것처럼 갖다가 막 썼는데 이것도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국민의 돈을 쓰기 시작을 한다. 이게 뭐냐? 퇴직연금. 국민들의 미래에 쓸 돈을 전부 다 끌어다가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퇴직연금을 풀면서 어디에다 돈을 쓴다고 했죠? 국내 주식. 국내 주식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돈이 정부의 허가 아래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주식시장에 틀어 막아야 될 돈이 상당히 적어지죠. 부담이 엄청 작아질 거예요. 이 작아진 부담, 적게 들어가는 이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큰 비용들을 환율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 환율을 방어를 한단 말은요. 부동산 시장하고 건설사도 살리겠단 말이에요. 냉철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 수출하는 작은 업체들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도나고 쓰러지는 거 국가가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습니까? 신경 안 써요. 대기업만 신경 씁니다.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덩치가 큰 건설사, 부동산을 살려야 되겠기에 지금 주식시장에 쓸 돈마저도 끌어다가 환율 방어에 쓰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는 데 쓰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러한 계획이 바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포장했냐? 이렇게 포장했다.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퇴직연금을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제가 처음에 한 말, 이제 이해되시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야 갑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개선한다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선 방향도 웃긴 게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자산, 주식, 국내 국장에 한도 없이 그냥 공략을 하게 허가를 해주려고 한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퇴직연금으로 최소한 주식시장에 소모되는 부담을 줄이고 남은 돈들을 환율 방어, 부동산 방어 이런 곳에 쓰겠다라는 의중이 너무 확연히 보이는 그러한 뉴스인데 이게 단순히 뉴스만 보면은 여기까지가 안 보여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고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급하면 자식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서라도 털어서라도 자기 돈을 막는다고 해요. 국가라고 다르지 않구나. 급하니까
국민들의 미래, 국민들의 노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이러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돈들을 다 털어서 막 쓰는구나. 이렇게 막 써야 될 때까지 온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책임은 없고 그냥 갖다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매달 세금 내고 연금 내고 이러한 돈들 뭔가 삥 뜯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불쾌해지는 그러한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